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저희 자유평화통일TV는 문헌과 자료에 입각한 사실 위주의 심층 분석으로 시청자분들의 북한에 관한 상식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방 건설 목표 및 국가 방위 전략과 인민군 현대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김정은이 지향하는 국방 건설 목표와 방위 전략 그리고 인민군 현대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육해공군 훈련장 및 무기 제작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고 군 현대화 및 전쟁 준비 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많은 예산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축적이 요구되는 군 현대화와 전쟁 준비가 5월 21일 진수식 도중 전복된 강건함처럼 파산지경인 북한 경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러시아 파병 사실 공개 인정과 김정은의 잦은 군 현대화와 전쟁 준비 완성 강조, 그리고 최근 미 국방정보국에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평가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국방 건설 목표 및 국가 방위 전략과 이와 연계된 인민군 현대화의 지향 방향을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클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의 국방 건설 목표와 국가 방위 전략, 이와 연계된 군 현대화 문제는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밝힌 이민족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궁극적인 창당 목적은 당 규약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를 혁명전쟁이나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주체형의 통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노동당의 혁명 과업을 이끄는 수괴가 혁명의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며 노동당은 수령을 보좌하는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따라서 이민족 적대적 두 국가론 주창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수령과 노동당의 궁극적인 혁명 목적이 변경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혁명의 수령과 노동당의 궁극적 혁명 목적인 주체형의 통일 공산 국가 건설을 위한 국방 분야의 목표가 국방 건설 목표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이 국가 방위 전략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 주창 이전까지의 이 목표와 전략을 실현할 방도는 3대 혁명 역량 강화 및 국방에서 자유에 입각한 4대 군사 노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현 방도 역시 수정 및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방 건설 목표와 국가 방위 전략을 보겠습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 북한의 근본 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 혼란 전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 건설 목표, 국가 방위 전략이란 용어의 공통된 의미는 방어와 방위입니다. 하지만 6.25 때처럼 북한군의 기본 사명은 선제 기습, 속전속결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 인민군의 성격 중 하나인 혁명의 군대란 혁명 무력으로 혁명 전쟁을 통해 적화 통일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민군의 기본 사명 및 성격은 선 공격 후 열세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만 방어로 전환하는 것이지 우리 국군처럼 처음부터 방어를 기본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만을 위해 용어를 교란시킨 것입니다. 선대 수령 시대 국방 건설 목표와 국가 방위 전략은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평화적 또는 비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를 무력 적화 통일하는 것입니다. 평화적 방법은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거나 선거, 폭동 등을 통해 집권한 친북 정권의 지원 요청 형식으로 북한군에 의해 평정하는 방식입니다. 비평화적 방법은 처음부터 6.25 때처럼 무력 침공을 통한 전면전으로 적화 통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종국적으로 북한군에 의한 무력 통일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기만술책의 하나입니다.
그럼 김정은 시대의 국방 건설 목표, 국가 방위 전략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선대수령 시대의 1민족 1국가 2체제에 입각한 두 가지 통일 방법 중 비평화적 방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한을 제1의 적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점령, 평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선대수령 시대의 것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8차 당대회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기도하려 든다면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강위력한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국방 건설 목표이고 가장 완벽한 국가 방위 전략이며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나라의 방위력, 전쟁 억제력을 100배, 1000배로 키우기 위한 당의 웅대한 국방 건설 목표들을 철저한 실천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통일 과정에 있는 같은 민족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적대국 대한민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 건설 목표와 국가 방위 전략을 기존의 혁명과업 완성을 위한 공격적 통일 실현에서 우리를 비롯한 적대 세력의 공격을 북한 영토 밖에서 고도화된 핵무력으로 선제적 소멸하는 방어적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대 수령의 유흥과 혁명 과업을 위배한 것으로 후계 수령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습 정권 유지와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 심화로 인한 재래식 전력의 질적 열세 가속화 및 장기전 수행 능력 약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 건설 목표, 국가 방위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는 어떨까요? 먼저 선대수령 시대의 3대 혁명 역량 강화와 국방에서의 자유에 입각한 4대 군사 노선을 알아보겠습니다. 1964년 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3대 혁명 역량 강화는 첫째는 남한과 국제사회 혁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북조선 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둘째는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이고 셋째는 국제사회에서 반미 반제국주의 역량 확충을 위한 국제적 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다음은 자위와 4대 군사 노선입니다. 1960년대 초에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소대립 속의 애매한 전략적 환경, 스탈린주의 비판을 두고 공산국가 간의 노선 갈등,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후르쇼프가 보여준 대미 굴복 행위, 남한의 5.16 군사혁명과 군비 확충 등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었습니다. 김일성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에서 전민 무장화, 전군 요새화, 전군 간부화 등 3대 국방정책을 내세우며 경제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6년 제2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문화대 혁명으로 시작된 북중 관계 악화와 이와 반대로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군사기술 이전이 가능해진 여건을 이용해 전군 현대화를 추가하여 4대 군사 노선을 완성했습니다. 김정일은 소련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소멸 및 열악한 경제 여건 하에서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아버지 김일성의 노선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김정은 시대의 구현 방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김정은의 일민족 개념 폐기는 선대수령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중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혁명 역량 강화의 폐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선대수령들이 70년 넘게 공들여 육성한 남한 내의 친북 조직들이 자진 해체 선언 및 투쟁 강령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는 계급 개념이 내포된 북한식 민족 개념에 의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 통일 전선체 해체를 의미한 것으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4대 군사 노선에 관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선대수령의 군사 노선을 유지한 가운데 2015년 신년사에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군종 강군화 등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치사상 도덕 강군화는 2014년 8월 24일 선군절 5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등장했으며 전법 다군종 강군화는 2015년 6월 김정은이 고사포 병사격대회 현지 지도 시 처음으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군력 강화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현역인 인민군 전력 강화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4대 군사 노선은 군대를 넘어 전 국토와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전략인 반면 4대 전략적 노선은 인민군에 국한된 군사 차원의 전략인 것입니다. 정치 사상 도덕 강군화는 김정은이 집권 초기 아버지 김정일이 후계자 시절 전군 주체 사상화로 군권을 장악한 것처럼 인민군대 내의 항일 유격대 시절 전통을 강조하며 인민군 장병들의 변절 방지와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법 다군종 강군화는 고도화된 핵무력과 재래식 전력의 배합 등 현대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을 새로운 군종으로 격상시켰고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 탱크 장갑 보병연대, 동계 도하 공격 전술연습, 탱크병 경기대회, 포사격대회, 방사포 훈련, 헬기 훈련 등을 직접 주관 지도했습니다. 또 이러한 군력 강화 4대 전략적 노선은 2021년 1월 8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대 전략무기 과업으로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5대 과업은 1. 핵무기 소형 경량화와 전술 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지속 생산. 2. 15,000km 사정권 내 ICBM 명중률 제고,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 3.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 4. 핵 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5. 군사 정찰 위성 운영과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찰 가능한 무인 정찰기 개발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시도, 지속적인 화성 계열 미사일의 성능 개량 및 시험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신형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와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동향 공개, 군사 정찰 위성 1호, 2호와 만리경 1호 발사, 북한판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와 샛별 4형과 9형 무인기 공개 등을 전제로 할 때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김정은 시대의 인민군 현대화 방향은 고도화된 핵무기를 핵심 무력으로 하여 핵, 재래, 전력 배합 능력 제고 및 무인화로 진화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선택적 재래식 전력 강화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은 북한군의 무인화 전력 강화 및 신교리 발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김정은이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 건설 목표 및 국가 방위 전략과 그 구체적 구현 방도는 한시적 조치일 것입니다. 그 기간은 미국 본토를 보복 공격할 수 있는 상당량의 ICBM 보유 및 핵탄두를 실은 핵추진 전략 잠수함을 확보할 때까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치적 군사 안보적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김정은은 그 시간을 더 빨리 앞당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였습니다.